안녕하세요. 현재 반도체 미세 공정 2차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미세 공정 경쟁의 격전지가 3나노였다면 2차 경쟁은 1나노대의 영역에서 치열한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인텔과 삼성 간의 초미세 공정 2차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 여러 댓글이 달렸고요. 그리고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적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뇌리를 스쳤던 댓글 중에는 인텔 7나노 양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 TSMC, 삼성 간의 덴시티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 내에서 미세공정 수치는 마케팅 요소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등의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모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는 입장인지라 이번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드리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해서 미세 공정의 수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반도체의 주 재료인 실리콘의 주 원료, 바로 규소입니다. 모래의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일반적인 규소에서는 전기의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주입을 하게 되면 특정 조건에서 전기를 전도시키는 전도체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전기 전도의 통제가 가능해지는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구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로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게이트가 올려져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소스와 드레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를 게이트가 이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이동을 이어주고 끊어주는 반도체의 원리에 따라 초창기에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고 끄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이에 따라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고 차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자의 공급을 미세하게 컨트롤함을 통해 디지털 신호를 생성해서 여러 가지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이 박아 넣을 수 있는가가 곧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더욱더 정교한 연산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반도체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이 게이트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몇 나노 이렇게 숫자로 부르는 미세 공정의 수치라는 겁니다. 즉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게이트의 길이가 몇 나노인가의 수치가 바로 어느새 숫자 노름이 되어버리고만 미세 공정의 진짜 의미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관건은 게이트의 길이를 줄이면서도 전자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이트의 길이를 줄이면서도 전자를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엔지니어들의 고민의 첫 결과물이 바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게이트의 소재를 전자를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탈 소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던 게이트의 소재는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알루미늄 게이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K 메탈 게이트가 주창이 된 겁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로 인해서 반도체는 마침내 마이크로미터의 벽을 넘어 나노미터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로 인간은 적어도 32나노 정도까지는 거침없이 게이트의 폭을 좁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텔의 CEO 무어가 주장했던 반도체의 집적도는 2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주창될 수 있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하이-K 메탈 게이트이죠. 그런데 게이트가 짧아지다 보니 반도체가 전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전기가 통한다든지 아니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정확하게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자가 새어나가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반도체 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바로 이 누설 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세계 최초로 트라이게이트라 불리는 핀팩 구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게이트를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위로 솟게 만들고 게이트 전극으로 솟아오른 게이트를 덮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한 면에서 세 면으로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핀팩 게이트의 주된 특징입니다. 이전 평면 구조에서 게이트와 전극이 맞닿는 면이 한 면뿐이었다면 트라이게이트, 즉 핀팻 구조에서는 게이트와 전극이 맞닿는 부분이 3면으로 확대되면서 새어나가는 전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라이게이트 소자를 통해, 즉 핀팻 소자를 통해서 반도체는 32나노의 벽을 넘어서 20나노대의 초미세 영역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트라이게이트, 즉 핀팻은 이후 반도체 제조업의 트렌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핀팻 구조를 가다듬으면서 획기적으로 게이트의 간격을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미세공정의 수치는 곧 게이트의 길이를 의미하는 수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게이트의 폭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이 게이트의 폭을 좁히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 비용도 그만큼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효율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도체 회사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반도체 회사에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게이트의 길이를 줄여서 한정된 기판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 소자를 때려박을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핀팻 구조를 가진 모스펫으로도 게이트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텔의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마다 배로 증가한다는 이 무어의 법칙을 이제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무리하면서라도 이 무어의 법칙을 이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대략 2015년 인텔이 14나노쯤에 도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 인텔의 CEO가 된 크르니자크는 경영 효율화를 외치면서 연구 인력을 대거 해고합니다. 결국에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적 안정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방향이 선회하면서 인텔의 미세공정 연구 경쟁력이 퇴보하게 되었고 인텔의 기나긴 14나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텔 암흑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되는 회사들이 바로 TSMC, 삼성으로 대변되는 파운드리 진영이었어요. 이들은 반도체 선구자 인텔의 미세공정 혁신이 14나노에서 멈춘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사의 공정 혁신을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인텔보다 더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7나노였죠. TSMC가 불화 아르곤 광원을 이용한 7나노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7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맞불을 놓게 됩니다. 초미세 공정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1차 파운드리 미세 공정 경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시작된 이 7나노,
5나노, 3나노 등 이 흑자가 진짜 게이트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14나노 이후의 미세공정에서의 이 흑치는 게이트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게이트의 길이를 좁히고 전자이동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미세공정의 흑자 노름은 더 이상 게이트의 길이를 뜻하지 않아요. TSMC와 삼성은 인텔이 14나노의 벽에 묶여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 요소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초미세공정의 흑자는 인텔로부터 반도체 제조 패권을 뺏어오기 위한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는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TSMC와 삼성이 3나노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GAA가 되었든 핀펫이 되었든 상관없이 실제 게이트의 길이가 3나노인가를 묻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스라고 답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마다 변경된 공식에 따라서 이 나노스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왜 이러한 나노스를 주장하게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업계 비밀입니다. 인텔의 CEO 팻 겔싱어도 지난 2020년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인텔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팽배한 나노 마케팅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식으로 인텔 7, 인텔 4 등 미세공정 흑치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파운드리 진영의 나노 마케팅에 맞불을 놓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현재 초미세공정을 의미하는 흑자, 흑치는 게이트의 길이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홍보 수단으로 이 나노 흑치를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3나노에 돌입한 삼성과 TSMC의 기술 개발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하고 게다가 삼성은 세계 최초로 양산까지 성공했으니 더 대단하기도 하죠. 그리고 연구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고생해서 더 나은 신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노고 또한 치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반도체의 미세공정 역사 그리고 파운드리 진영의 공정 흑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에 또 오류가 있다면 또 많은 댓글로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좀 지치긴 하지만 그런 비판과 그런 가르침은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저도 제 입장을 계속해서 댓글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저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내주시면 겸허하게 혼나겠습니다. 달게 받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